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GTX B 노선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를 상동 호수공원 지하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죠. 지난 연말부터 지역사회가 이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1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역시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진행에 제공을 걸며 연기됐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측이 철도 부지 지정 카드를 언급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 의회의 박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상동 호수공원 안에 이 변전소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해드렸고, 공청회가 그 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좀 일이 더 불거진 것 같아요. 자, 박 의원님, 네. 일단 이 공청회의 성격과 뭐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공청회를 열게 된 이유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했고요.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주민들께 공람하는 과정에서 30인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386분이 공청회를 요청하셨고 네.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다른 지자체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공청회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해서 열린 공청회였는데 네. 무산이 됐어요. 네. 그 반발 배경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물론 이제 공청회가 열리는 걸 알고 초안을 공람하신 주민들도 계셨지만 거기 참석하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미리 인지받지 못하셨고 공청회의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하거나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근거가 없었고 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일단 공청회 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가 전달됐어야 하는데 처음 진행부터 이제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산을 말씀하셨지만 무산이 아니라 무산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요. 수년 내지는 재개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이제 무산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 네. 일단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이 같은 배경에서 지적했던 표현 중에 밀실 행정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썼다고 해요. 네네. 자, 그만큼 또 그런 배경이 성립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서 지난 2023년 12월 19일 날 저희 사업 시행자 측에서 주민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상동 변전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여기 계신 이 박찬희 의원님과 제가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숨겨놨던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변전소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예. 이 공람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기간이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고요. 가장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제일 큰 문제는 환경영향 평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독단적으로 상동 호수공원의 변전소를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없이 했다. 이게 깜깜이 공청이다 아니면 밀실 행정이나 오해를 크게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시의회에서는 인지 시점이라든가 그간에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로서는 부천시와 사업 시행자 그리고 한전이 3개 행정기관이 원래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부천시로 통보를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10월 달에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이 사업에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또 이 상동 주민들은 과거에 특고한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사업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요. 네. 그 실시 계획에 변전소를 부천 상동에 언급한 실시 계획 자체가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전소의 위치, 원전 재검토라는 주민의 의견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사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그 문제가 받아들여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예.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산이라는 표현을 주재자가 쓰셨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이유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과정인데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후보지가 첫 번째 나온 우려 후보지는 우리가 이제 상동 호수공원으로 알고 있지만 예. 또 유관 후보지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물론 여러 예. 후보지가 거론된 바가 예. 있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곳은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변전소를 먼저 사전에 네. 검토가 있었고요. 사업 시행자와 한전이 한 약 2년 전쯤에 지금 결정된 신부평 변전소와 주안 변전소, 만수 변전소 요 세 군데를 가지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 공급량에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신부평 변전소가 결정이 되었고 신부평 변전소 인근 지역으로 사업지가 선정이 됐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사업 시행자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인천 대촌공원, 두 번째로는 저희 상동 호수공원, 세 번째로 부천 계남공원을 대안지로 했지만 그래도 뭐 학교라든지 인근 주거지역 그리고 안전성 문제로 상동 호수공원을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지금 와서 봐도 호수공원 외에 그 인천의 삼산체육관 부지도 있고 부평구의 철도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굳이 호수공원을 찍어놓고 여기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 시행자의 의도가 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 상동 호수공원을 선택했을까요? 한 설명에 따르면 가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상동호수공원을 굉장히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물리적으로 공원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원을 운영하는 시민 운영단이라는 분들이 300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연간 180만 명 정도가 호수공원을 이용합니다. 18명 정도가 운영하는 방문하셨던 수피아 식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제외하고 호수공원이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 시행자께서 아마 민원이 가장 심하게 네. 발생하는 곳이 상동 호수공원일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근거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 일단 뭐 저도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많이 오간 경험이 있는데 사람이 상당히 유동이 많은 그런 예. 지역인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민들이 이게 좀 이럴 때마다 예민한 게 내 지역에는 안 돼. 뭐 이런 시선으로 조금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경우를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시민들의 성숙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자,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시선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기주의적이라고 단어를 쓰기가 좀 애매한 게 GTX B 노선 자체 부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5km 정도 기간이고요. 인천과 서울 중간을 연결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경유지 즉 역사는 종합운동장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동에는 저희가 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역사가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혐오 시설인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게 과연 상동 지역 주민들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좀 있겠죠. 좀 예민한 부분인데 좀 잘 알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천시의 대응도 좀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이제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부지가 공원 부지가 철도 부지로 지정이 되면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철도 부지로 지정이 되면 점용 허가의 권한이 없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는 점용 허가 권한은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는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실시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변전소 부지를 변경해야 하고요. 실제로 인가가 난 후에 어떻게 싸움을 할지는 또다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해결해야 할.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를 맞춰서 거기에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좀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보면 또 허가 권한에 대한 해석도 좀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행사 측에서 철도 부지 지정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건지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박찬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일단 별도 점용 허가 없이 그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또 제척 철도시설 결정할 수 있는 수용 절차는 모든 그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이게 철도 건설법에 다 되어 있어서 우리 부천시는 박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철도 지정, 그 철도 시설 결정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부천시도 이 해석을 갖고 네. 지금 입장을 밝힌 내용들은 전혀 없나요? 시장이 예.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네, 예. 지난번 시정 질문에도 답변을 했고 예. 본인 SNS에도 예. 분명히 절대로 불가함을 어떻게든 막아낼 거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철도 부지로 지정될 경우에 막을 방법이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네, 지정된 후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동호수공원이 철도 예. 부지로 지정되지 않도록 예. 법적인 노력과 정치적인 노력을 병행해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더 예민해지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치권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예. 남지 않아서 굉장히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고 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비 후보들도 그렇고 선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각자의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 정치권에서는 예. 주무부서가 국토부다 보니 예. 국토부와 끊임없이 각각 다른 채널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들이 직접 국토부와 소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각각 다른 통로로 절대 불가함을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결단 내지는 정치적인 결정이 이 사업을 막아내는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서 국토부 실제 담당자인 제2처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2차례 정도 전달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요. 예. 자, 제가 어떤 질문 하실지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이제 그 김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좀 난처할 수는 있는데 여당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일단은 노력이 좀 있을까요? 국민의힘 부천시 을 지역구거든요. 국민의힘 부천시 을 당협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이 사업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신 서영석 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전체 위원장과 면담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대체 부지 선정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안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까지 찾아가서 경기도당 위원장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국토부 관계자랑도 미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제 부천시 을 당협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우리 지역구 내에 이 변전소 혐오 수시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여야 동일하게 하고 예. 있는 입장입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뭐 정치권의 노력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서 여쭤볼 네. 수밖에 없었고요. 뭐 중앙 정치권은 또 정치권대로 역할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시의회의 역할이 사실은 지금 당장 중요합니다. 네. 시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네.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1월 예. 22일부터 이번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회기 때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안을 예.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가오는 2월 1일 날 저희 공청회가 또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천시에서는 공고를 다시 한번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서 우리의 뜻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알리게 하려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예. 네, 지난번 저희가 이제 10월에 의회에서 인지를 하고 11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게재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주민들이 알아보시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상동의 현안인 변전소에 관련 부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같이 했었고요. 그 결과로 사실 공람의 초안 평가에 대해서 386명이 의견을 넣은 거는 전체 11개 정도의 공람을 거쳐서 처음이거든요. 광명도 300분 넘는 분이 의견을 개진하셨지만 공청회를 요청하신 분은 60분, 8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김건 의원이나 저나 주민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서로 자료를 좀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 내의 자생단체나 단체를 이용해서 각각 단체 구성원들에게도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예. 네. 지금 그 공청회 자리에 사실 지금 이제 부천시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보지가 이제 한 곳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근의 이제 부평구도 이 고민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공청회 때 그 부평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부평 뭐 정치 인사들이나 뭐 전반적으로 그런 시선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예. 나눠서 예. 부평과 부천 상동 호수공원이 도로 하나로 4차선, 6차선 예. 정도 도로 하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평 주민은 그렇고 부천 주민은 이렇다고 나누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행정구역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는 빠르게 인지했고 빠르게 의회에 보고했고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날 공청회 사실을 부평 쪽의 주민들이 조금 늦게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료가 없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다, 깜깜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거세게 반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평구는 왜 이런 걸 하지 않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천시는 저희가 할 일을 예. 할 테니 부평구에 건의하셔서 빨리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문을 좀 찾아봐 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동호수공원이 경계공원이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각자 자리에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그래서 더 우려되는 것이 이제 지역민들이 이 의견을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지역 간 혹시 이제 갈등으로 네. 옮겨갈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사업 시행자의 또 다른 잘못이죠. 이 민민 갈등을 예. 일으킨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박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더 덧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호수공원 자체가 연간 방문객 수가 180만 명 이상 정도가 예. 돼요.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부평 구민들, 인천 시민분들도 이용은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천시가 왜 부평과 협조하지 않느냐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어요. 근데 상동 호수공원은 엄연히 부천시의 자산인 거예요. 이게 부천에서 부평과 협조를 해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건 사업 시행자가 부평 구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부천시와 부평구를 마치 민민 갈등이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 문제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 있다라는 거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예. 의견입니다. 예, 뭐 10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업 시행자가 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지금 두 분께 한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역 간 갈등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하는지 좀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각각의 주체를 통해서 각각의 예. 부서에 각자의 의견을 전달해서 가장 좋은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사업 시행자한테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나서서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치의 적합성을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가 사업이니까 지자체는 뭐 정하는 대로 따라라는 식의 사업 접근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건 의원도 의견 주시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민민 갈등에 대해서는 절대 일으켜지면 않아야 될 것이고, 부평 구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수공원 안에는 절대 반대다라는 거는 부천 우리 시민분들과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는 서로 같은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통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까지는 여야 정치권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손을 잡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전개되는 상황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